고양이에게 초콜릿을 절대 주지 마세요. 고양이는 사람과는 아주 다른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우리와 정서적으로도 가까워 보이고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우리랑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대사 능력, 해독 시스템, 음식물 반응은 전혀 다른 생물입니다. 초콜릿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초콜릿은 사람에겐 기분을 좋게 만드는 간식일 수 있죠. 누군가는 스트레스 받을 때 한 조각, 또 누군가는 집중력 높이려고 다크 초콜릿을 찾기도 해요. 그런데요, 이 초콜릿 속에는 두 가지 주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테오브로민과 카페인이에요. 이 두 가지 성분은 우리가 커피나 초콜릿을 먹고 각성되거나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이기도 하죠. 문제는 고양이는 이 두 성분을 거의 분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고양이의 간은 테오브로민을 처리하는 효소가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몇 시간 안에 소화하고 배출하는 게 아니라 체내에 점점 축적되게 됩니다. 어떤 고양이는 아주 소량만 먹어도 몇 시간 안에 증상이 나타나고요. 어떤 고양이는 하루 정도 지나고 나서야 증상이 시작되기도 해요. 바로 이 점이 문제예요. 증상이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보호자가 상황을 더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늦게 대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했던 고양이 한 마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름은 단추였어요. 4살 된 수컷 고양이였고 평소에도 매우 호기심 많은 친구였죠. 보호자분이 집에서 베이킹을 자주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날도 초콜릿 쿠키를 구워놓고 식탁에 잠시 두셨대요. 그 사이에 단추가 올라가서 쿠키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그것도 다크 초콜릿이 들어간 수제 쿠키였죠. 보호자분은 고양이가 그걸 먹은 줄 몰랐고 이상한 걸 느낀 건 약 8시간 후였다고 해요. 단추가 침을 계속 흘리고 구토를 하고 발작에 가까운 근육 경련까지 보였습니다. 곧장 응급으로 병원에 데리고 오셨고 해독 처치를 하며 하루 넘게 입원시켰습니다. 단추는 다행히 회복했지만 그 과정은 정말 위험했어요. 보호자분은 그렇게 치명적인 줄 몰랐다고 말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보호자분들이 의도적으로 초콜릿을 준 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음식을 잠깐 방심한 틈에 고양이가 몰래 먹은 경우입니다. 특히 다크 초콜릿이나 베이킹 초콜릿은 테오브로민 함량이 월등히 높습니다. 밀크 초콜릿에 비해 310배 정도 많다고 보시면 돼요. 즉, 고양이가 다크 초콜릿 한 조각을 먹은 것은 사람으로 치면 카페인 알약을 한 움큼 삼킨 것과 비슷한 위험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고양이의 테오브로민 중독 증상은 이렇습니다. 처음엔 침을 흘리고 구토와 설사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심박수가 빨라지고 흥분하거나 반대로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시간이 더 지나면 떨림, 근육 경련, 호흡 곤란, 심한 경우 심장마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고양이는 이런 증상을 겉으로 잘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가 심각한 걸 뒤늦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 중독이 많이 진행된 후에야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고양이는 말을 못한다. 이 말은 감정적 호소가 아니에요. 정말로 이 친구들은 아픈 걸 표현하지 못하고 침묵 속에서 참아요. 그러다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뒤늦게 보호자가 눈치채고 후회하게 되죠. 우리는 그걸 조심성 부족이라 비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알려야 하기에 저는 매번 강조합니다. 초콜릿은 절대 단 한 입도 허용해선 안 됩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기도 해요. 정말 그렇게 위험하면 그냥 냄새 맡는 것도 안 되나요? 냄새만으로 중독되진 않지만 냄새가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고 고양이는 상자나 포장지를 뜯는 데 능숙하기 때문에 간접 노출도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가능한 한 초콜릿은 고양이의 생활 반경 밖에 완전히 보관하시라고 말합니다. 특히 가정 내에 어린이도 있다면 더 주의가 필요해요. 아이들이 초콜릿을 고양이에게 좋은 간식이라 생각해서 나눠주려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혹시 초콜릿 말고도 위험한 음식이 있나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 계시겠죠. 물론입니다. 고양이에게 위험한 음식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양파, 마늘, 포도, 알코올, 카페인이 든 음료, 심지어는 일부 유제품도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초콜릿은 위험도가 가장 높고 중독 속도도 빠르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어요. 고양이를 키운다는 건 그 동물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고 배워야 하는 책임을 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냥 귀엽다고 그냥 가족 같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생리를 가진 존재와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늘 인지해야 해요.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보호자 중 한 분은 고양이를 정말 사랑했어요. 매일 껴안고 이야기 나누고 좋은 캔 찾아다니고 새벽까지 인터넷으로 영양제 검색하던 분이었죠. 그런데 달콤한 것 좋아하겠지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화이트 초콜릿 한 조각을 줬다가 고양이가 고열로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화이트 초콜릿은 테오브로민 함량이 낮지만 다른 인공감미료나 지방 성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고양이한테는 또 다른 위험을 초래했어요. 이처럼 그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안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고양이도 사람처럼 다양한 맛을 즐기고 싶어 해요. 대신 그건 안전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죠. 수의사 인증을 받은 간식, 저염 닭가슴살, 추루류 제품들, 또 어떤 보호자분들은 고양이용 고구마 젤리를 만들어주기도 하세요. 이렇게 사랑하면서도 안전하게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고양이는 우리의 가족입니다. 가족은 실험 대상이 아니고 음식 실수로 잃어버려선 안 됩니다. 괜찮을 거야 보다는 혹시 몰라서 안 줘야지라는 마음이 고양이를 지켜줍니다. 초콜릿은 절대 금지입니다. 그 한 조각 평생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사랑입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